이제 복소수의 탄생은 이런 거였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수는 중학교 교과상 없다고 배우는데 이 없다라는 기준은 실수범위에서 없는 거고 이제 수를 확장해서 이 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는 약속된 표현인 거고 이때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앞으로 허수의 모든 단위값이 되기 때문에 허수 단위로 하고 i로 바꿔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오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 얘는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1이 곱해졌고 루트를 쪼개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표현하겠으니까 루트 3 곱하기 i 줄여서 루트 3i라고 쓰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i를 루트 안에 있는 음수를 바깥으로 빼내면 i가 붙는 거고 루트 바깥에 있는 i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루트 값에 마이너스 1이 곱하기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표현은 그렇게 익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 루트 마이너스 1,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약속대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i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것도 하나의 무슨 약간 공식화된 내용으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 헛수를 배우고 나면 수를 붙여서 복소수를 배우게 되고 복소수는 일정한 실수 부분과 실수 i 꼴로 표현한 게 복소수이며 a와 b는 모두 실수입니다. 그리고 i 없는 이 실수를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i 있는 실수 부분은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서 복소수는 다음처럼 수를 실수와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그 수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실수와 허수로 구분이 되며 허수는 다시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구분되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 아닌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닌 게 안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핵심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쪽이에요. 실수와 순허수. 이 복소수를 Z라고 표현한다면 그 실수라는 표현은 B가 0일 때 복소수 부분의 허수 부분이 B가 0일 때 실수라 표현하고 순허수는 A가 0인 동시에 B는 0이 아닐 때를 말하는데 이렇게만 써주면 뭐 직관적으로 그만 알 수 있겠죠. 복소수가 허수 부분이 지워졌네? 그럼 이건 실수겠죠. 근데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안 지워지면 얘는 이제 순허수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더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복소수 Z를 제곱했더니 그 복소수가 0 이상의 양수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Z는 실수라고 판단하는 거고 Z는 실수. 그다음에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 음수가 나왔더라. 그러면 그 복소수 Z는 허수라고 보통은 구분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기 책의 밑에도 부형 설명되어 있으니까 1번부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마이너스 y는 0보다 작다. 크다 작다 대소 비교를 하는 거는 언제 쓰냐면요. 대소 비교가 가능한 숫자는 실수 범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수는 대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크다 작다는 뭘로 구분하는 거냐면 0을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양수고 0보다 왼쪽에 있는 게 음수라 음수보다는 0이 크고 0보다는 양수가 커서 음수도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작은 수가 되고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큰 수가 되죠. 그러니까 양, 영, 음의 구분이 되고 그 위치가 어딘지 파악이 돼야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소비가 되는 건데 i라는 숫자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 실수 범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수직선 위에 올려놓을 수 없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느냐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가 붙는 순간은 그 비교 대상이 누구든 간에 i와 마이너스 i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이쪽이 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이 큰 건가요?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아직 이 수의 크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 범위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i가 붙는 순간부터는 이게 대소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죠. 루트 9는 복소수이다. 루트 9는 뭐랑 같으냐면 루트 3의 제곱과 같고 루트 계산법 배웠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3이 바깥으로 나와서 3이에요.
3은 복소수입니까? 맞습니다. 3 플러스 0i로 표현할 수 있고 허수 부분이 0인 실수값이죠. 실수도 어차피 복소수에 포함됐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다. 2번이 정답이다. i가 표현됐으면 대소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i가 아니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맞아요. 플러스 i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i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는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얘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플러스 i는 양수인가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i가 붙는 순간은 양음은 없어요. 근데 i 앞에 그냥 플러스라는 기호를 썼을 뿐이지 i는 대소비교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진 않아요. 5번 3-i의 실수 부분은 3, 허수 부분은 1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가요? 여기가 틀린 것 같죠? 허수 부분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입니다. i 앞에 붙는 실수값.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되면 이번 문제 다음 중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는 순수하게 허수만 붙어 있는 건데 얘는 실수죠. 일단 허수 자체가 아니에요. 얘도 실수입니다. 얘는 순허수고요. 근데 문제는 순허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도 순허수죠. i만 있으니까 얘가 순허수가 아닌 일반적 허수 형태를 띠고 있네요. 자, 1번 i제곱. i가 있으니까 대소비가 안 되지 않나요? 근데 i제곱은 얼마예요? i가 있으면 안 되긴 하는데 i제곱은 좀 전에 배웠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는 0보다 작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2번 7의 허수 부분은 0이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7 플러스 0i이기 때문에 허수 부분 0이 맞습니다. 마이너스 i는 순허수이다. 맞습니다. 1 플러스 i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순허수는 아니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3i는 b가 3일 때 실수이다. 이게 틀렸죠. 왜요? 이게 b가 3이 되면 a만 남잖아요. 근데 문제 보면 a가 실수란 말이 있나요, 문제?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따로 써있진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만약 a가 지금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b는 3이 맞아요. b가 3이면서 a가 i였다고 칩시다. 그냥 간단하게 a는 i였었어요. 그럼 저 숫자는 i 플러스 3 마이너스 3i가 돼서 이게 i가 나와요, 결국. 그럼 이 i는 실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a가 실수란 말이 있었어야 이 말이 맞는 건데 굉장히 쉽게 속는 함정이에요. 네, 그래서 5번은 또 정의에 따라 우리가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정의에 따라서 A, B가 실수인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B는 실수인 게 맞는데 A가 실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속기 쉬운 보기였고 4번은 다음 중 순호수를 모두 고르시오. 순호수 I만 가지고 있는 거? 예, I. 얘는 아니고요. 얘는 I를 가지고 있지만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순호수가 아니에요. 실수죠. 얘는 순호수 맞고 파이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실수죠. 얘도 아니에요.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실수값이다. 그랬고요. 자, 이거 잠깐 봅시다. 여기에 대한 연습 문제가 지금 뒤에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두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 부분끼리 같을 때 두 복소수를 서로 갖다가 말한다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복소수는 대소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뭐만 하냐면 서로 같다, 같지 않다 이것만 표현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네가 커 내가 커는 얘기를 못 해요. I가 붙으면. 근데 너랑 나랑 같아 틀려는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같은 부분만 우리가 일단 이 단어를 정리하는데 이것도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데 이런 편이 있죠. 3 플러스 2i랑 a 플러스 bi가 서로 같다면 a와 b가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a는 3, b는 2 그렇지 않을까요?
I 없는 부분은 3이고 I 있는 부분은 2인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꼭 뭐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냐면 A, B는 실수입니다 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어야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 A, B가 실수가 아니면 꼭 A가 3, B가 아니더라도 얘랑 같아지는 숫자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3 플러스 2i가 좌변이었고 예를 들어서 B값에 마이너스 3i를 둬볼게요. 그 A를 2i라고 둬봅시다. 그럼 숫자를 집어넣으면 A가 2i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i 거기다 다시 i를 곱한 거예요. 그럼 얘는 2i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i 제곱이 되죠.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아니었던가요?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얘는 3이 돼서 3 플러스 2i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이런 식으로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A, B를 이렇게 두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선생님이 아무나 막 만든 거지 다른 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A, B가 실수란 말이 없는 이상은 함부로 이게 A가 3, B가 3이라 말할 수 없다. 단 A, B가 실수이기만 하면 당연히죠. 뭐 이거는 뭐 누가 초등학생이 와도 아마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서로 비교해보면 짝 맞추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식이죠.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랑 같습니다. 그러면 A와 C는 같고 B와 D는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꼭 무슨 조건을 확인해야 되냐면 A, B, C, D가 모두 실수인지 확인해보고 이게 실수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맞는 거고 그다음 A 플러스 BI가 이게 0일 때도 있어요. 오른쪽에 실수어수 구분되어 있는 복소수가 아니고 그냥 0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물론 A, B는 실수일 때. 이럴 때는 A는 0이 되고 B는 0이 돼야 돼요.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좌변이 복소수로 표현되었으면 우변도 예의상 복소수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0이라는 실수가 나왔으니 0이라는 실수를 복소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0 플러스 0i. 그래서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A, B 각각 0이 되는 꼴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실수라는 조건만 언급돼 있으면 짝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A는 2, B는 4가 되고 이렇게 A도 A-4가 0, 2B 플러스 6도 0. 그래서 이렇게 A, B를 각각 구하면 되는 간단한 내용이고 켤레복소수는 켤레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신발 얘기할 때 많이 쓰죠. 이 켤레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켤레는 신발이 우리가 보통 신발을 보면 이게 왼쪽 신발이고 이게 이제 오른쪽 신발이죠. 아 진짜 그림 못 그린다 참. 적당히 봐주세요. 죄송해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이게 왼쪽 신발이고 이게 오른쪽 신발인데 실제 우리가 이게 신발을 보게 되면 그냥 똑같은 신발처럼 보이죠. 좌우가 똑같아 보인다고. 근데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쓴 겁니다. 얼핏 보면 같은 복소수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달라 보인다. 하지만 이게 쌍이 되거나 짝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켤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켤레 복소수는 보통 뭐를 켤레 복소수로 말하냐면 주어진 복소수의 이 부분이죠. 실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숫자.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실수 부분의 반대 부호를 쓴 것. 그게 켤레 복소수라고 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렇게 뭐예요? 복소수 위에다가 줄 쳐요. 이거를 읽을 때 그냥 줄 쳤기 때문에 그냥 바라고 있죠. BAR, 바. 줄 쳤다. 그래서 Z바 혹은 바Z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Z바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나와 있죠. 5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5 플러스 i의 실수는 놔두고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반대로 바꿔요. 근데 i의 허수 부분은 플러스 1인데 그 플러스 1의 부호 반대 5 마이너스 i 이렇게 쓰는 게 켤레 복소수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말이 길잖아요. 이걸 수학적 기호로 바꾼 게 이거예요. 5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 이렇게 밑줄 친다는 얘기죠. 위에다 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뜻이 5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니까 정답은 허수의 부호 반대인 5 마이너스 i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서로 켤레 관계예요. 그럼 반대로 5 마이너스 i의 켤레를 취하면 당연히 5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서로 켤레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였죠. 3의 켤레. 3은 실수 아니야? 실수죠. 그럼 실수의 켤레는? 실수는 허수 부분이 0 아닌가? 그렇죠.
그럼 0의 반대부는? 0의 반대부가 어디 있어? 0 그냥 0의 반대부는 그냥 0이지. 그래서 3이라는 실수의 켤레를 취하면 답이 그냥 3 나와요. 그럼 뒤에 0i가 생략돼 있거든. 그럼 3 플러스 0i의 부호 반대인 3 마이너스 0i인데 3 마이너스 0i도 어차피 0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순허수 있죠? 뭐 2i라는 순허수의 켤레를 취해요. 그러면 얘는 순허수는 원래 앞에 0 플러스가 생략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켤레를 취하게 되면 어차피 0은 생략되고 허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2i가 돼요. 그럼 이건 뭐를 알았냐면 어떤 복소수에 켤레를 취했더니 원래 그 켤레 밑에 있었던 원래 복소수랑 같아. 그러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 복소수는 실수이다가 되고 원래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취했더니 그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부호만 딸랑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이 복소수 Z는 순허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가 배운 걸 다시 한번 추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아까 복소수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실수와 허수인데 허수 중에도 그냥 순허수만 일단 예를 들게요. 실수와 순허수 중에 실수의 편이 뭐냐면 이 복소수를 Z라고 표현한다면 실수는 허수분이 0이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너무 직관적이니까 표기법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말할 표현이 있는데 아까 배운 게 그거 있죠. 실수는 어떤 복소수가 실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 이상이면 이 복소수 Z는 실수입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것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배웠어요. 좀 전에. 어떤 복소수에 켤레를 취했더니 그냥 켤레를 취하지 않은 결과와 같을 때 이 복소수 Z는 다시 실수가 됩니다. 순허수도 그래요. 어떤 복소수 Z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은 음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없어요. 그게 순허수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두 번째 여기서 배운 것. 어떤 복소수의 순허수도 복소수니까요. 켤레를 취했더니 이 원래 있던 복수의 반대부가 답이에요.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취했더니 그 가지고 있는 부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복소수는 순허수이다. 이렇게 성립해요.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B가 0입니다. A가 0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복소수 제곱했더니 0 이상이네요. 아니면 0보다 작네요. 라고 주어져서 실수와 순허수를 구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표기법 이렇게 써서 Z바랑 Z 같을 때 실수란 뜻이에요. Z바랑 마이너스 Z바 같을 때 마이너스 Z가 같을 때 순허수예요. 근데 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도 써준다. 가끔 이렇게도 써줘요. 이건 뭐예요? 이항한 거예요. 그냥 이항한 거예요. Z바를 우변을 이항하게 되면 Z-Z바는 0이 되죠. 그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를 뺐더니 0이 된다는 뜻은 그 Z는 다시 실수이구나 라는 뜻이고 이것도 이렇게 이항을 해요. 그럼 Z 플러스 Z바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는 순허수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요것만 좀 따로 써놓을래? 이 부분만 이렇게 좀 따로. 물론 이게 있었죠. 여기도 같이 이왕 쓰는 김에 쓰세요. 이렇게 됐을 때 실수는 직관적인 표현은 B가 0일 때 순허수는 A가 0이고 B는 0이 아닐 때 이게 직관적 표현인데 그 표현들만큼이나 오른쪽에는 이 표현들이 자주 쓰이는 거니까 이 땡땡 기호는 그냥 Z가 실수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앞에 실수란 말을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뭐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거를 이항시켜서 변형한 게 얘랑 실제로 같은 표현인 거죠. 이렇게 그냥 항을 이항했냐 안 했냐의 차이점이니까 같은 거예요. 이런 예도 있어요. 학생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예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를 말하시오. 그럼 답이 뭘까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바꿔 쓴다? 가끔. i 마이너스 뭐 2분의 루트 3 다 이 수의 켤레를 말하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학생들 헷갈려서 요거를 반대로 바꿔요. 뒤쪽에 있는 걸 바꾼다고.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순서가 바뀐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여기에 켤레는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거 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사칙 연산. 항상 그렇지만 수를 배우면 이제 대수 비교도 해야 되고 사칙 연산도 배우죠. 근데 복소수는 대수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같다, 같지 않다라는 서로 같은 조건만 따지고 그 다음 바로 연산으로 넘어가요. 근데 연산이라는 게 어려울 게 없는 게 마치 i를 숫자긴 해. 허수라는 수이긴 하지만 마치 동량 처리하듯이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실수는 같은 종류의 숫자들이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모여서 계산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모이는 거예요. 3 플러스 2i 더하기 5 플러스 4i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3 더하기 5, 8 플러스 2 더하기 4, 6i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뺄셈도 다르지 않고 곱셈할 때는 마치 뭐 하는 거냐면 분배 법칙 있죠. 전개에서 나열하는 법칙, 분배 법칙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곱셈 공식하듯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 간단한 연습 문제만 하나 보여주게 되면 밑에도 얘가 있는데 2-3i 밑에 거 쓸게요. 3 플러스 4i 자 얘를 복소수끼리 곱셈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실수 부분 6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플러스 8i 곱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처럼 마이너스 3i 곱하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2i 제곱이죠.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서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요. 실수분의 부호를 반대로. 그럼 12, 6 더하기 12, 18 얘네들이 계산하면 플러스 5i 이렇게 답이 써지죠. 그래서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처음에 분배할 때부터 실수가 나온 건 따로 계산하고 허수가 나온 건 따로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차피 실수는 이렇게 해서 실수 나올 테니까 실수 써주고 맨 끝에 것끼리 곱했을 때도 다 실수가 i끼리 곱해야 실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2에 i제곱 부호 반대 마이너스 12에 부호 반대 플러스 12 이게 실수 부분이겠거니 그리고 이렇게 한 플러스 8i에 이렇게 한 마이너스 아까 숫자 잘못 쓴 거 같죠? 아까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네. 9였죠 이렇게 답은 18 마이너스 i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하려면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근데 나눗셈 할 때는 우리 여러분 앞쪽에서 그 중3 교과 유리화라는 걸 배웠죠. 분모에 만약 무리수가 있으면 걔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죠. 루트 2분의 1 유리수로 바꾸면 분모에 루트 2를 곱하고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서 루트 2의 제곱 2가 되고 분자 루트 2가 되고 그럼 실제로 루트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는 같은 숫자죠. 근데 굳이 우리가 유리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숫자는 1 나누기 루트 2가 되고 얘는 루트 2 나누기 2가 돼요. 어차피 답은 똑같은 값인데 얘는 1 나누기 1.414 이렇게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를 계산하겠다는 뜻이며 얘는 1.414 이렇게 되는 숫자를 2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정확한 값은 아니겠죠. 끝이 없으니까. 하지만 대충 0.707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위는 뭐지가 되는 거죠.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수통 걸리듯이 뭐야? 저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위에 있는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것보다는 분자에는 상관없지만 일단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리화라 하죠. 근데 왜 루트 값 유리화할 때도 이랬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분모가 루트를 끼고 있는데 항이 2개짜리를 표현됐을 때는 유리화할 때 반대부를 곱했죠. 루트 2 마이너스 1. 얘도 루트 2 마이너스 1. 분모는 합차를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루트 2의 제곱 2. 가운데는 다 지워지고 이렇게 하면 1의 제곱 1.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 정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 보시면 이런 유리화는 이건 유리화하기 위해서 연습용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거 유리화할 때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답을 쓰라고 그러죠. 워낙 간단한 숫자들이니까. 어떤 케이스였냐면 루트 1에 들어있는 숫자가 그 뒤에 있는 루트 1의 숫자보다 1 클 때 그 부가 플러스라면 답은 반대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고 이게 만약 마이너스로 간다면 이 반대부인 플러스로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유리하지 않고도 답을 구해야 된다는 건데
그 과정과 비슷한 게 이제 이 실수화예요. 만약에 분모에 2 플러스 i가 있고 분자에 2 마이너스 i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분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모에 일단 허수가 있으면 분모에 있는 허수를 실수로 바꿉니다. 걔를 분모의 실수화라 불러요. 분모의 허수를 실수로 바꾸는 것. 그때는 반대에 보이는 2-i를 곱한다. 그럼 얘는 2-i가 제곱이 되겠죠? 두 번. 분모는 자 이게 합차인데 사실 앞에 있는 숫자 2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i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 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어차피 곱셈은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쓰면 돼요. 앞에 있는 2의 제곱 그다음에 얘랑 곱한 값 2i의 그러니까 2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2i 거기에 2배 마이너스 4i 끝에 거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런 느낌이잖아요. 곱셈공식상 처리해보면 아니면 어차피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럼 분모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5가 돼요. 분자는 이게 마이너스 1 4 3 마이너스 4i 그 복소수는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복소수는 실수소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부분을 따로 빼서 써요. 그리고 허수 부분만 따로 빼서 써요. 이렇게. 이게 좀 더 보기 좋은 겁니다. 복소수는.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이제 다른 셈에서 분모의 실수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둬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C 플러스 DI를 실수하려면 켤레 복소수를 곱하죠. 근데 답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항상 저렇게 나와요. 이걸로 예를 드릴게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인 A 마이너스 BI를 이렇게 켤레끼리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서 A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서 마이너스 ABI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서 플러스 ABI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서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이렇게 돼요. 얘랑 어차피 지워지는 게 맞는데 뒤쪽을 보니까 A제곱 B제곱에 음이 붙었는데 I제곱이 다시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돼요. 썼더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켤레끼리 곱하면 켤레의 곱은 마치 공식화된 것처럼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더라. 근데 이제 허수 부분이 B인가요? 마이너스 B인가요? 뭘로 봐야 됩니까? 어차피 제곱하잖아요. 플러스 B인지 마이너스 B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든 앞에 I 앞에 붙어있는 개수 중에 계산하기 편한 거를 제곱시켜서 덧셈 한다는 게 중요해요. 뺄셈이 합차인데도 불구하고 뺄셈 되지 않고 덧셈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켤레 곱은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이걸 기억해 두시면 계산이 좀 더 용이하긴 합니다. 빨리 좀 계산된다는 거죠. 자, 그런 계산법이었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죠? 복잡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이거는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수의 규칙에 보면 실수끼리 더하면 앞뒤 순서 바꿔야 되죠. 복소수는 가능하냐는 건데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i가 있어도 앞뒤, 덧셈을 기준으로 앞뒤 바꾸는 것. 그 다음에 곱셈을 기준으로 앞뒤 바꾸는 것. 전혀 관계없다. 앞뒤 바꾸고 계산해도 된다. 단 뺄셈 나눗셈은 똑같이 바꾸면 안 되는 거고 덧셈, 곱셈만 가능하며 결합법칙 실수도 그랬죠. 앞에 있는 두 개를 덧셈 하나 뒤에 있는 두 개를 덧셈 하나 상관없다. 곱셈도 앞에 두 개 먼저 곱하나 뒤에 두 개 먼저 곱하나 중복되지 않게만 처리하면 상관없다는 거고 분배법칙도 성립하죠. 이렇게 하나 곱한 것 이렇게 분배한 것 혹은 똑같은 복소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인수분해 하듯이 빼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분배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다 성립한다. 실수가 알고 있는 성질은 복소수도 가능하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고 선생님은 이 부분을 말했던 건데 얘가 중요합니다. 복소수의 성질. 복소수의 성질은 첫 번째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취했어요. 근데 그 켤레 또 켤레를 취해? 그럼 자기 자신이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한번 줄 그어서 허수의 부를 반대로 바꿨어요. 또 줄 그어서 또 허수의 부를 반대로 바꾸라면 처음에 안 바꾼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이쪽이 좀 중요해요. 얘네들이 이것죠. 네. 이것들이 중요해요.
그 위에 있는 건 아까 분명히 선생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여기는 중요하다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까 말했던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취하나 켤레를 취하지 않으나 답이 똑같다는 뜻은 그 복수가 실수라는 뜻이었고, 요거는 여기까지, 여기 아까 선생님이 필기할 때 요 부분을 따로 써드리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Z바와 마이너스 Z바가 서로 같으면 이 복소수는 순허수일 수도 있고, 아까 0을 왜 빠뜨렸냐면 당연히 0은 성립하는 거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이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의미는 어쨌든 0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0일 때 그런 거죠. 0i 0 플러스 0i 이게 실제로 0이죠. 근데 그 0에 켤레를 취해요. 그럼 그대로 0이에요. 근데 0에 마이너스를 붙이나 0에 플러스를 붙이나 사실은 똑같은 0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켤레를 취해서 켤레를 취했는데 원래 복소수의 마이너스와 같다는 뜻은 그게 실제로는 순호수인데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 문제는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는 문제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 경우가 많긴 한데 얘도 참고로 같이 기억을 해 두셔라. 그런 거고. 밑에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두 복소수를 첫 번째 합을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 켤레를 취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순서를 켤레를 먼저 각각 복소수의 켤레를 취한 다음에 그 켤레 값을 덧셈하나 결과적으로 값이 똑같아져요. 이건 뭐 해보시면 되거든요. Z가 1 플러스 2i예요. Z1이 1 플러스 2i고 Z2가 뭐 3 플러스 4i라고 칩시다. 그럼 첫 번째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둘을 먼저 더하라는 얘기죠. 얘네부터 먼저 더하라는 얘기예요. 4 플러스 6i. 거기에 켤레를 취해요. 그럼 답은 4-6i가 되죠. 근데 두 번째 이 계산법은 켤레를 먼저 취하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켤레를 먼저 취해라. 그럼 얘는 1-2i, 얘는 3-4i. 켤레를 취한 다음에 걔네끼리 더해봐라. 답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밑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켤레 복소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다 분배되는 법칙이에요. 어떤 두 복소수를 더해서 켤레를 취해요. 그럼 이 켤레 기호가 마치 분배한 것처럼 Z1과 Z2에 각각 내려가서 이렇게 돼요. 뺄셈도 그렇고 이게 뺄셈이면 가운데 뺄셈으로. 이게 만약 곱셈이라면 Z와 Z2를 곱셈을 해요. 그런 다음에 켤레를 취해요. 그러면 각각의 켤레를 곱한 값과 결국은 같다. 이 켤레가 반쪽에져서 하나씩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나눗셈도 Z2분의 Z1 거기에 전체 켤레를 취하면 각각 내려가요. 분배하듯이 지수법칙처럼. 밑에 있는 거에 켤레 분의 위에 있는 거에 켤레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반대 과정도 성립해요. 쪼개져 있는 거를 붙여도 되고 붙여져 있는 거를 쪼개도 된다는 뜻이에요. 단 밑에 있는 이 Z2가 0이 아니라는 가정에는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이후로 배우는 수학적 정리 중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다 분배되는 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켤레 있죠. 켤레 복소수의 저 기호랑 그다음에 리미트, 극한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수학적 기호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다 덧셈, 뺄셈은 적용이 돼. 덧셈, 뺄셈 이렇게 찢어놓고 분배해서 각각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기호를 붙여요. 그러면 그 기호를 분배해서 그 기호를 붙인 다음에 덧셈 하나, 둘을 더한 다음에 그 기호를 붙이나? 답은 똑같다. 뭐 뺄셈도 마찬가지다. 보통 일반적으로 덧셈, 뺄셈을 성립하는데 곱셈, 나눗셈까지 일정하게 성립하는 규칙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두 개가 일반적이에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고등교과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연산은 여러분이 그냥 선생님이 해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여러분 좀 해주시면 좋을 듯 해요. 계산상. 밑에 있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번거로우니까 이것만.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실수 부분 10, 그다음 허수 부분 또 실수 부분 이렇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2. 근데 i제곱 붙으면 앞에 있는 12의 반대부 마이너스 12. 이게 실수 부분. 그다음 허수 부분.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30 i는 뒤로 뺄 거니까요.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4i. 정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4i. 앞에 거 이렇게 계산됐어요. 그러니까 뒷거를 정리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실수가 필요하죠. 여기 반대부 1-3i를 곱한다. 여기에 1-3i를 곱한다. 이거 아까 뭐라고 썼냐면 얘네는 켤레끼리의 곱이죠.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쓰면 좀 간단하게 처리된다고 그랬고 이거 계산하는 건 쟤랑 똑같아요. 실수 부분 2 그다음에 실수 부분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12 i 제곱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허수 부분, i가 들어갈 부분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6i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4i 정리해보면 분모가 10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i 이렇게 되죠. 근데 붙여요. 붙이려면 얘네 쪼개야 되잖아요. 이렇게 쪼개면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쪼개면 마이너스 i 근데 앞에 있는 복소수에서 뒤에 있는 복소수를 빼세요.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4i 플러스 5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i. 답은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9. 이거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33i.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계산 규칙이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이게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10 아닌가? 여기가 마이너스 10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뒤쪽은 문제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8i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i. 뒤는 문제가 없고요. 앞에서.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3i.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계산 틀리지 않으시면, 지금 선생님처럼 대충 계산하시면 틀리니까, 그냥 별 의미 없다고, 귀찮다 하다 보면 쓸데없이 저런 계산을 오답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천천히 조금씩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다음 복소수가 실수일 때 실수 x값을 구하시오. 1번 다음 복소수란 말이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도 중요한데 복소수란 말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렇게 항상 얘가 우선이에요. 실수 플러스 실수 i 그러니까 실수 허수를 구분해서 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얘도 보세요. 실수 허수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i가 막 여기저기 너부저분하고 i가 없는 것도 막 여기저기 너저분하잖아요. 그럼 쟤를 분배해서 이렇게 일단 분배해 볼까요? x제곱 분배 법칙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죠. 플러스 x제곱 i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i가 없는 부분을 모아줘요. 얘가 i가 없죠? x제곱. 얘도 i가 없어요? 마이너스 2x. 얘도 i가 없네요? 마이너스 3. 플러스 이제 i가 있는 부분 얘 i가 있죠? i 빼내면 x제곱만. 얘 i 있죠? i 빼내면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자, 이런 꼴로 이제 실수와 허수를 구분한 꼴로 썼어요. 그 다음은 문제 조건에 맞게. 얘가 알고 보니 실수이더군요.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허수 부분이니까 얘가 0 되는 값.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값. 이거 좌변 인수분해도 되고 아니면 넘겨서 계산하면 x제곱이 1이 되는 1의 제곱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됩니다. 이것만 0 되면 앞이 0이든 0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0이든 0이 아니든 어차피 앞에는 실수니까. 0도 실수니까. 뒤만 0이 되면 돼요. 실수 조건은. 그래서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답이 2개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두 번째, 다음 복소수가 2번. 얘가 순호수가 된다.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요? 분배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i 플러스 xi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6i. 자, 얘를 이제 모아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모아줘요. 이렇게는 모았어요. i 없는 걸 모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 있는 것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i 이렇게 세 개 모은 거예요. 이렇게 꼴로 만들어 놓고 이게 순호수이다 라는 뜻은 순호수는 두 가지 조건이었죠.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반드시 0이 돼야 되지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위아래 둘 다 인수분해 가능한데 위 거를 인수분해 보면 곱해서 플러스 6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따라서 여기서 x가 되는 값은 2 또는 3이에요. 일단 x가 되는 값은 후보 2 아니면 3이라는 얘기죠. 근데 밑에를 봐야 되죠.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가 있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근데 0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둘을 곱해서 0이 안 된다 뜻은 위는 또는이죠. 둘을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돼. 둘 다 0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상관없지만 둘을 곱해서 0이 안 되려면 이거는 동시범위예요. 둘 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동시에 얘도 0이 되면 안 되므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x는 2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x의 후보는 두 개였죠. 2하고 3이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범위였는데 밑에를 보니까 2는 안 된다네요. 그럼 얘는 안 된다니까 네, 2번 문제 정답 x값은 2가 된다. 미안해요. 3이 된다. 이렇게 2 빼고 네, 3이 된다라는 거였죠. 이해하셨나요?